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1992 티셔츠를 비판을 했었고 또 그 도넛과 커피를 들고 1년 반 전에 출근했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었던 이준석 전 대표. 이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연출하거나 기획한 게 아니라 그날 한동훈 장관은 서울역에 있는 그 도넛을 들고 출근하던 길인 것이 밝혀졌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과하거나 그 기획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. 여전히 그 장면은 연출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석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. 과거 출근길 그 커피와 도넛을 든 사진을 두고 네. 이거 이준석 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급의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니냐. 제가 무슨 대단한 뒷조사를 했겠습니까? 네이버 지도 켜놓고 과천과 사이에 그 경로 찍어놓고 그래서 제가 있느냐 정도 본 거고요. 누가 제가 대단한 뒷조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애초에 비판하는 지점은 결국에는 이미지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. 사과를 잘 안 하는 이준석 전 대표. 일단 흥미로운 거 하나는 김 변호사님 본인이 네. 직접 그 지도를 켜놓고 한동훈 서초동 집에서 쭉쭉쭉 그 강남 뱅뱅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군요. 우면산 터널을 타고 과천 법무청사에 가는 길에 그 도넛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봤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, 이 대목? 네, 아니 저는 뭐 사실 저희 회사가 그 근처여가지고 어디 근처요? 저희 회사는 뭐 신도년역 근처인데 네네네.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. 그래서 저도 던킨 뭐 어떤 도넛 가게 있나 한번 찾아봤었어요. 예. 예,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뭐 이게 정치권에서 약간 잽 날리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걸 뭘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있던 곳을 좀 공격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네.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건데 이걸 막 그렇게 과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있나. 그냥 어차피 저는 지나갈 일인 것 같거든요. 그냥 뭐 지나갈 일이니까 알겠다.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진중권 교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죠. 들어보시죠.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잉여력이 쩐다 그러거든요. 잉여력? 할 일 되게 없다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미디어에 그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. 그걸 갖다 자기한테 끌어올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사건건 공격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1년 뭡니까?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누구에 빗댔습니다. 이제 김어준석이라 불러야겠다. 김어준석. 어쩌다 김어준과 수준이 비슷해졌냐. 이 정도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급이다. 김의겸 의원과 무엇이 다르냐. 김어준과 김의겸 의원까지 소환이 됐습니다. 김주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김어준석 기발하네요.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이거든요. 그 용어를. 아 그렇습니까? 네. 오. 19대 총선 선대위 대변인 하면서 제가 이제 네. 그 용어를 최초로 썼는데 아마 모르고들 쓰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논란을 보면서 제3당이라면 뭔가 지금 이 거대 양당의 적폐 이거를 좀 청산하고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고 제3지대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를테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런데 그 서울역에서 뭐 사가지고 갔던 거다. 5.18이었다. 그 얘기잖아요, 지금. 예. 이런 유치한 공방을 지금 할 때입니까?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공방입니까, 이게? 그래서 짬뽕 짜장 싫어서 다른 거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짬짜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랬군요. 서울역에서 샀던 거군요. 저는 가는 길에 검색하니까 그 브랜드가 없어서 그냥 너무 기획된 이미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. 쏘리 하던지 왜 그러고 지나가는 게 그게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게? 근데 그거를 뭐 받아들인다. 나는 뭐 기획된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. 이런 얘기는
글쎄요, 이걸 누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예. 좀 쿨한 모습은 아니잖아요. 쿨하지 못하다. 네,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모습입니까? 지금 이런 걸로, 이런 마이너한 걸로 공방할 때입니까?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런 얘기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. 좀 네. 한심하다 생각입니다. 아니, 애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많은 조간신문에서도 성춘 부의장님 예. 그 브랜드의 도넛과 커피를 들고 가는 게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컨설팅한 거냐. 그게 예를 들어 뭐 쿨하냐. 아니 그 브랜드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. 저도 자주 먹는데 저도 그걸 먹으면서 한 번도 나의 이미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. 이게 그 어떤 이미지를 컨설팅했다고 보는 걸까요, 이준석 전 대표가? 뭐 모닝 커피를 즐기는 남자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? 모닝 커피를 즐기는 남자라니요. 그게 뭐 어떤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번 이슈의 최대 수혜자는 던땡 커피가 아닌가, 던땡 도너츠가 네. 아닌가. 전 이준석 위원장과 이 브랜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왜 이거를 지금 물고 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예. 별로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이 왜 이 던땡 도너츠 이미지 컨설팅 이거에 지금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. 근데 문제의식은 알겠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지 컨설팅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책 이런 쪽에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실제로는 그거에 동의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이슈에서는 저는 이준석 그 위원장의 이 애티튜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과하지 않는 이준석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. 이 이미지 전 또 양두구역에 대해서도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했지 사과도 안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더 크기 위해서는 저는 뭐 싸가지 논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싸가지 없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예. 정치적 유연성은 가져야 된다. 정치인이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저는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과 안 하거든요.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런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내가 디테일이 부족했다, 사과한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책적 부분에 대한 지적이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. 그런 부족함이 좀 아쉽습니다. 예. 성춘 부의장이 보기에도 저게 어떤 이미지를 기획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예. 그게 말씀이시군요. 커피가 다른 커피 전문점 커피보다 좀 싸지 않을까요?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렇지 않아요. 가격도 엇비슷한데. 그래서 약간 서민 네. 더 저렴한 것도 많고요. 서민 비슷해요. 코스프레 뭐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안 아니고 싸요, 안 싸요. 안 그거 안 싸요. 싸요. 예. 그 그래서 저는 비싼 데보단 싼데 싼 데보단 비싸요. 그렇죠.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네. 무슨 특정 우유도 들고 다녔잖아요. 예. 그럼 그거는 무슨 이미지입니까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우리가 지금 시간 허비할 때는 아니다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게 뭐 하여튼 아시죠? 그 브랜드 언급 금지. 변호사님, 브랜드 언급 금지. 죄송합니다. 제가 경고 1. 방송이 잘 안 돼요. 네. 자주 나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. 자, 뭐 브랜드를 뭐 폄하하거나 뭐 띄우려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. 그러자 한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.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도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의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양치기 소년처럼 외쳐대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당장 멈추십시오. 그 야권에서는 검핵관 살리는 공천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. 오히려 민주당 공관위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요? 거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위 같고요.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. 이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양당이 점점 예민해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대목도 참 흥미롭습니다. 왜냐하면 그 비판은 민주당을 최근 떠난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을 향해 날린 비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. 흥미롭군요.